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휴장을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생각했냐면 네. 휴장할 때 우리가 뭔가 스페셜하게 할 게 없을까? 항상 보면은 뭐 그때 뭐 증권가 뭐 IB 쪽에서 나오는 리포트 내용을 본다든가, 네. 뭐 어제처럼 뭐 13F 내용을 그냥 쭉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어제 13F 못한 거 아세요, 혹시? 네. 시간이 사이트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이트.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사이트를 보여달라고 할까? 맞아요. 그쵸? 예, 오늘 이제 그걸로 역시. 제가 조금 때우려고. 때우다뇨. 네, 죄송해요. 그게 예, 농담이고.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농담이고 사실 저는 오늘 같은 날 네.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간 자체가 뭐 30분, 40분 동안에 뉴스를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금방 가죠. 너무 시간도 많이 금방 가고 이게 장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네. 정말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은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뭐 그쵸. 정말 사이트 같은 것도 뭐 보셔라, 막 도움되는 것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었으니까 네. 오늘은 아마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뭐 13F 뭐 지금 아마도 미국 주식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네. 이제 막 배우신 분들이나 썸 타는 분들. 그렇죠. 네. 예, 좀 마음을 이제 밀당하고 계신 네, 분들. 좀 알아보는 그런 그런 단계죠? 분들은 오늘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물론 지금 시장에서 뉴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런 뉴스들 좀 빠르게 보고 뒤에 가서 좀 도움이 되는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뭐 핵심 헤드라인을 아마 지금 여행크님께서는 못 보실 텐데 제가 방금 적었거든요. 네. 예. 저는 못 봐요? 예.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자,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로 이제 사명을 개명을 했는데 네. 이제 마이클 세일러 CEO가 비트코인 21개명을 발표했습니다. 뭘까요? 재밌죠? 21개나 있어요. 예, 이게 뭐 모세 10개명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21개명. 자,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적었고요. 예, 뒤에 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간단하게 재미로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진심이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TSMC와 인텔의 합병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TSMC와 인텔이 합병이 되거나 또는 설계 부분은 브로드컴이 또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개편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5나노 이하 공정 같은 경우에는 TSMC, 인텔, 삼성전자 자 이렇게 좀 파운드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TSMC와 인텔이 만약 합병이 되면은 여러 독과점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텔 또 특히나 TSM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적인 부분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민감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모건 스탠리에서 어떻게 이런 합병 이슈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가 또는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 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제시한 그러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가 중국 FSD 승인 지연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뭐 물론 지금 미중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슬라 FSD 승인 지연을 이게 FSD 관련돼서 이 승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합병이 아니죠.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합의를 하는 여러 가지 카드로 좀 쓰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중국에서 테슬라를 지금 볼모로 다 잡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니네 관세 많이 매긴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는 소위 얘기하면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아디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정말 급격하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중국 당국 자체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러한 여러 이제 지연 기간 동안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크게 좀 훼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자,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뉴스도 뒤에 가서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AI 기업 임원들이 보는 딥시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헤드라인만 좀 가지고 나왔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장 또 중요한 13F 물론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겠죠. 실적 발표 시즌처럼 4번 정도가 이제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부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 뭐 물론 이제 3프로TV나 그 외에 많은 뭐 경제 방송을 보셔서 여기서 이 종목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 네.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어떤 헤지펀드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가 물론 45일이라는 여러 어떤 텀이 있습니다. 그쵸. 네, 텀이 있지만 이 월가 헤지펀드 특히나 1억 달러 이상 운용한다는 것은 뭐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뭐 1,400억 원이 넘는 건데 물론 이제 1억 달러 이상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헤지펀드는 뭐 2조, 뭐 3조, 몇십조, 몇백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45일 만에 사고 팔고 할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서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45일이라는 그러한 어떤 텀이 있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렇죠. 헤지펀드의 성격상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좀 인사이트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도 많죠. 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나도 본인이 좋아하는 투자자가 또 따로 있는데 이 13F 사이트를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가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서 또 활용하는 방법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되게 싫어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예. 요런 게 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뭐 물론 박종원 팀장님이 다들 정리를 해드리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차근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주말 사이에 휴장 사이에 나는 한번 그들이 뭘 사고 파는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도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라기보다는 예 그냥 잡지 보듯이 매거진 보듯이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도 이제 뭐 네. 공부는 이제 수능 이후로 끊었기 때문에 수능 때도 공부를 안 했어요. 아. 예, 엄마 죄송해요. 자, 이어서. 자, 금리와 유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4.47%로 예,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가도 마찬가지로 뭐 소폭 오르긴 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따라서 일부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WTI 기준으로 71.3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보게 되면 어제 환율 자체가 1,439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저 나올 때 보니까 1,442원으로 뭐 정말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는 더 내려갔어요. 조금씩. 예,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조금 올랐네요. 뭐, 106.6인데, 이제, 일부 지금 박스권을 하단을 뚫고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달러 인덱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일부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크고 뭐 최근에 한국 시장 어제도 좋았죠. 한국 시장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고 네. 최근에 중국 시장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가지고 13%, 14% 정도 상승하는 지수가 상승을 그 정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2025년 들어서 한국과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항생지수 PER을 보게 되면 8배 정도 수준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이 있다. 뭐 이러한 평가들이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중 무역 또는 미중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온도차가 조금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글로벌적으로 같이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뭐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중소형 기업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또 월마트가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월마트가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월마트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비안이란 기업,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리비안 실적 발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또 다양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한 번씩 이번 주도 뭐 중요한 한 주다. 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 이제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발표인데 그 전에 이제 뭐
월마트를 보면서 항상 우리 뭐 소비의 바로미터로 체크를 하곤 하는데 월마트가 진짜 신흥 강자, 아마존을 제치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작년에 월마트가 100% 넘게 올랐대요. 월마트요? 응, 아, 주가가. 근데 그 오늘 이렇게 숨차지 우리 팀장님? 뭔가 마음이 급하죠. 급해. 지금 끝까지 가야 돼가지고. 우싸. 우싸 알아요? 우싸? 우싸가 뭐예요? 아,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웃 그 배드보이스. 웃으면 살아? 뭐 아, 어떻게- 아니. 이거는 영화에서 네. 나오는 자기 이제 좀 약간 컴다운 시키는. 아, 웃싸. 이게 대한. 그게 뭔가 남았을 때 이런 아, 맞아. 느낌이에요? 예, 그런 게 있는데 배드보이스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네. 네, 자, 저희 시대 웃싸. 때. 예, 웃싸 하면서 예. 자, 바로 데이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볼 텐데, 네. 이거 저 재미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21개명.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인 마이크 세일러의 비트코인 21개명. 네. 이거 뭐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할지는 도스 모르겠고. 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비트코인. 21번까지. 자, 이걸 제가 번역을 한국어로, 또 예, 번역을 하느라고 제가 오늘 시간 오래 걸렸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네, 시간 오래 걸렸어요. 유학파 박종훈 팀장님인데. 네.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 네. 예. 이해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산다. 자, 이해?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산다. 아. 그럼 지금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해 못해요, 저는. 예, 이해하지 못한 사람 비트코인을 비판한다. 아. 뭐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누구나 처음에는 비트코인 반대하다가 결국 찬성하게 된다. 오. 예, 그리고 4번 비트코인에 대한 학습은 끝이 없다. 인생 같네요. 그리고 5번 비트코인은 혼돈 속에서 성장한다. 혼돈을 야, 좋아하는군요. 이거 멋있는 말이죠, 이것도. 자, 6번 비트코인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 게임이다. 카지노 게임에 비유를 했다니. 예. 도박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도박성 있다 네. 이렇게 인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진정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건 사실 인터뷰에서 늘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7번은 인터뷰 할 때마다 얘기했던 네. 부분인 것 같고. 자, 누구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얻는다. 이건 좀 의미가 있네요. 예. 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비트코인 사지 마라. 아. 예, 이거 뭐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 증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감당할 수 없게 증자하고 가능하겠죠? 감당이 가능하시겠죠. 예.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엄청나게 풀 속도로 달리다가 네. 9번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진짜 해라. 예. 그리고 이제 10번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티켓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이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됐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트릭스 그 영화 매트릭스 이해를 얘기하는 하실 건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통찰력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거겠죠. 착한 사람만 보인다. 착한 사람만 이런 거.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당신이 세운 모든 모델은 무너질 것이다. 너가 상상한 모든 이런 모델은 무너질 것이고, 뭐 비트코인이 그 위로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 병을 치료하는 해답은 오렌지 필이라는데 이게 비트코인은 깨닫는 과정이래요. 이게. 이해하는 그 과정을. 예.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이다. 또 비트코인을 지지하되 법정 화폐에 반대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정화폐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에 이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넘어가느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뭐 기축 통화를 위협을 하는 거냐, 뭐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뭐 어떤 통화 중에 하나로 되는 그렇죠. 거지.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 속의 하나인데 법정 화폐에 반대하지 마라. 이거 법정 화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법정화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은 비트코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레이저 눈은 끝없는 거짓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비트코인을 존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이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 사랑으로 비트코인을 전파하라. 이거 너무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점점 뒤로 갈수록 종교화되고 있죠. 종교화되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 교네요. 비트코인. 제가 왜 21개명이라고 썼냐면 네. 이게 정말 뭐 21가지 룰 법칙으로 썼다가 제가 19번, 20번, 21번을 읽는데 약간 이거는 종교화스러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다. 비트코인에 뭔가 성경이 있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쓸 비트코인을 것 같다. 존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이크로 느낌. 스트래티지 과연 이제 스트래티지로 이름 바꾸고 나서 비트코인은 뭐 계속 꾸준히 부축을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요새 또 비트코인이 그 트럼프 관세 얘기 나오고 뭐 어제는 그 밈코인 중에서 그 멜라니 여사와 트럼프 그 관련해서 뭐 매물이 엄청 뭐 출회됐대요. 그러면서 막 약간 휘청휘청 정신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아, 요즘에 네. 투자하고 계세요?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안 봐요. 장투. 네, 그럼요. 그냥 자산의 일부를 가지고 처음에는 막 지금 금액이 뭐 100% 올랐다가 80% 떨어졌다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이거를 경험하면서 그냥 두자. 아, 이걸 내가 의미 사파사파를 할 수 없다면 아. 만약 트레이딩 했으면은 수익 많이 났죠. 근데 트레이딩이 저는 안 돼요. 그래요? 수익 많이 났다고?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했으면 제가 만약에 적재적소에 사고 팔고 했으면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엇박자 없는 탈 수 있잖아요. 엇박자.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막 만약에 금액을 따지면 1,000만 원 됐다, 500만 원 됐다, 1,200만 원 됐다, 400만 원 됐다 막 이래요. 그럼 거기만 그러니까 너무 했으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예. 예. 비트코인을 칭송하지는 말고 자산의 일부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정말 제일 쓸데없는 내용을 지금 가장 너무 길게 했죠. 했어. 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건 스탠리가 보는 인텔과 TSMC 합병 가능성에 네.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팹 확장에 대한 결정은 미국 파운드리 동료인 이제 제가 좀 직역을 하긴 했는데 네. 인텔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요구와 주주 가치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일단 모건 스탠리는 이런 의견을 전반적으로 이제 내놨고 이게 지금 추가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미국 생산의 일부 요청에 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4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에서 패키징을 한 후에 이제 미국으로 또 수출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게 몇 년 동안에 뭐 좀 약간의 좀 뭐 희석된다 그러죠. 여러 가지 이런 지연에 대해서 또는 뭐 여러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의 뭐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가지 이제 가능한 움직임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보게 되면 인텔의 팹을 인수할까 하고 근데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TSMC의 조정 비용과 인력 통합을 주요 장애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력에 대한 문제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 비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운영 비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제 증설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뭐 이제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장애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럼 미국 합작 벤처 설립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합작 투자 회사가 설립이 가능하냐 했을 때 이 역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TSMC 파트너가 성숙한 공정 주문을 가져올 때 합작 투자를 선호하지만 이미 고급 노드, 그러니까 3나노, 4나노에 중점을 둔 미국 팹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작 회사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합작 법인을 만들 만한 그런 어떤 자금 여력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시각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팹에 대한 확장이 있냐? 가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확장하는 부분인데 TSMC가 관세 비용을 미국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국내 생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각에서는 전혀 이게 뭐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여러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TSMC와 인텔에 대한 약간의 독과점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5나노 공정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나노 공정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인텔, TSMC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 그 외에도 뭐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세 개의 기업 자체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TSMC와 인텔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또는 어떤 회의적인 반응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TSMC와 인텔에 대한 합병 이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TSMC가 이렇게 뭐 하겠어 저렇게 하겠어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시나리오가 네.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 만약에 어떤 액션이 좀 취해진다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재편이 좀 일어날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또 TSMC 브로드컴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요약. 그래서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도 이런 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것도 제가 또 아침에 또 해석을 한번 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인텔 파운드리 분사 또는 뭐 기타 옵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TSMC가 투자 또는 기술 평가를 통해서 20%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은 트렌드포스에서 제시를 했다. 트럼프가 외국 기업이 인텔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합작 투자 가능성이 낮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과 퀄컴 자체가 일부 인텔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리고 제조 운영이 아닌 첨단 생산 역량 확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분명히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이 인텔의 제조 부분을 인수할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만 입찰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장애물로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 안에서 TSMC가 이 분사에 어떤 투자를 할 경우, 또는 브로드컴과 퀄컴이 투자할 경우, 뭐 여러 이런 시나리오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기타 옵션을 보게 되면 TSMC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거나 향후 미국 내 패키징 주문을 인텔이 처리하도록 방안하는 그러한 어떤 세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4나노 칩은 대만에서 패키징 돼야 하므로 인텔의 역량을 활용하면 이러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요 부분이 조금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협업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게 만든다.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강요를 하면서 TSMC를 끌고 오는 듯한 모양새잖아요. 너희들 기술, TSMC 너희들의 그 파운드리 기술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 미국 내로 가지고 와. 이런 거에 약간 강요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뉘앙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떻게 좀 작용될지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약간 뭔가 이제 하나씩 내놓고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TSMC 쪽에 요구를 한 거고, 근데 네. 인텔 입장에서도 이거를 받아낼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과연 또 이러한 부분이 관련 업계에는 이게 만약에 정말 진행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이 된다면 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네. 자, 어쨌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계속 변동성을 많이 야기시키게 되고 있고요. 테슬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는 볼모로 잡혀 있다.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잡힐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 조용하죠. 약간 조용하고 뭐 하고 있을까요? 미중 관세 이슈가 조금 수그러들고 이제 자율주행 프로토타입을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로보택시에 관련된 기대감 또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사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일부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 관련돼서는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보험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자동차의 어떤 대수를 보게 되거나 인도량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1월 달 들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는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판매 또는 인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세 이슈 때문에 중국 FSD 승인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하려는 테슬라의 계획 자체가 일부 중국 당국의 승인이 좀 지연이 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를 협상 카드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또 봉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으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2025년 초로 예상되었던 라이센스 발급 자체가 현재는 테슬라의 FSD 테스트와 지도 제작을 위한 바이두와의 파트너십을 불구하고 전망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국 비아디 같은 경쟁업체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구독 서비스, 뭐 멤버십 수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일부 영향을 주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AI 훈련을 제한하는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규칙, 데이터 규제도 문제를 좀 지적을 했어요. 네. 이 데이터 규제 때문에도 마찬가지로 FSD 확장에 대한 어려움을 분명히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국가 안보 차원의 여러 가지 뭐 모든 이유의 안보 문제 때문에 안보 이슈로 이렇게 되면은 다 프리패스로 넘어가잖아요. 아, 그쵸. 그렇지. 안보가 중요하지.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러한 FSD 확장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물론 중국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기도 하고 테슬라에게 워낙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또 풀어 나갈지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네. 13F 내용. 13F 내용으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봐야 될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사이트를 3개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오늘 하나만 더 썼어요. hedgefollow.com.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봤던 뭐 wellwisdom.com. 네,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 13F라는 게 뭔지는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13F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하면은 가장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wellwisdom.com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wellwisdom.com 자체가 약간 가시성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정말 영어를 좀 잘하시거나 아니면은 워낙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좀 잘 아시거나 뭐 오랫동안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재미가 없습니다. 사이트가.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어 하는 사이트가 스탁서클 그리고 헤지팔로우 이러한 이제 사이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좀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로마도 괜찮은 사이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사이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넘어가는 동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는 데이터 로마 한번 볼까요? 데이터롬. 잠깐만요. 제가 그냥 다 들어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사실 이 사이트를 보면서 의미가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연기금 투자도 13F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뭐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종목들을 많이 팔고 최근에 샀던 종목들 보면은 그 뭐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막 사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거 어디서도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왜요? 유료예요?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트들, 예, 나만의 비밀 뭐 네. 이런 것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미국 어우. 개인 일단 보기 싫죠. 보기 싫어요. 예, 지금 이게 영어가 왜 이렇게 데이터로마라는 많아요? 사이트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기네들 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노마 이럴 거 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게 언제 업로드가 되느냐? 이번에 사실 지난 4분기 포트폴리오가 이제 45일 기간을 거치고 45일 이내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 2월 14일 날 전부 다 이제 나온 거죠. 거의 이제 아. 꽉 채우고 이제 나온 거죠. 한마디로. 일정을 꽉 채우고 나왔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시는 마이클 버리 한번 그냥 찍어 볼게요. 네. 네. 찍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뭐 광고가 좀 많이 뜨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알리바바 주식을 일부 좀 팔았구나 4분기 때 그래서 25% 정도 줄였구나를 볼 수가 있고 바이두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금 꽤 벌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일단 뭐 이제 매수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지도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언제 이 매수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이 이게 지금 신규 진입을 한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여기서는 내가 종목을 더 비중을 늘렸다. 그럼 애드라고 보이는 여기 애드라고 보이죠. 네. 애드 46.1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더 이제 비중을 늘린 거고 비중을 줄였다. 일부 차익 실현했다라는 부분은 reduce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네. 신규로 진입한 부분은 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버리가 지금 신규로 진입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에 대해서 큰 비중을 실어서 가져갔었습니다. 예, 지난 뭐 4분기, 3분기 때도 마찬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작년에 보여줬었고 요번에 이제 SE 로더를 새롭게 샀는데 SE 로더가 뭐 사실 실적 발표 또는 중국에 관련된 화장품 수요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훼손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뭐 예를 들면 또 중국의 부양책, 특히나 내수 소비를 진작하겠다. 근데 에스티로더에 대한 주가가 워낙 지금 저렴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작년 4분기에 매수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좀 한번 해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일부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그리고 핀도더를 또 테무로 유명한 테무의 모회사 핀도더를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뭐 이래서 마이클 버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고, 나는 마이클 버리 나는 인정 안 해. 뭐 예를 들면 마이클 버리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게 뭐 이름들이 뭐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어하는 이러한 사이트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스탁서클.com입니다. 스탁서클.com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파퓰러라고 돼 있어요. 얘가 인기 많은 사람들, 워렌 버핏, 마이클 버리, 캐시 우드, 여기서 대표적으로 클릭 수가 많은 그러한 많은 이제 뭐 월가의 구루들 또는 헤지펀드 투자자 매니저분들, 뭐 레이 달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빌 에크먼, 워낙 유명하죠. 찰리먼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뭐 켄 피셔, 뭐 벨리 기포드 뭐 유명하죠. 또 테슬라에서 초기 투자자로 유명했던 벨리 기포드, 뭐 켄 그리핀. 하여튼 이렇게 유명한 이제 이러한 이제 월가에 많은 이제 구루들이나 투자자들이 있는데, 뭐 하나만 제가 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또 워렌 버핏 한번 찍어 볼까요? 찍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는 나오고 좀 좋네요. 뭔가 예쁘네요. 좋죠. 예쁘죠.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로고도 있고 보기도 되게 쉬워요. 보기도 쉽고 지금 애플로 517% 수익을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기 시작한 그 가격. 그리고 라스트 트랜잭션이니까 지난 가장 최근의 거래가 2024년 3분기 때 25% 정도 되는 비중을 애플에 25%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 4분기 때는 아무 액션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간을 보면서 언제 마지막 거래를 했구나. 근데 이게 보기 힘드니까 이게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딱 클릭을 하면 너무 좋다. 맵으로 보여줍니다. 네.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좋네요. 그래서 이게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때 사셨구나, 요때 파셨구나. 이게 다 무료예요? 다 무료예요 지금. 우리 무슨 마치 판매하는 거 같아요. 이게 다 무료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광고주가 되겠죠. 언제 뭐 들어오겠죠. 자. 자, 그래서 이번 2024년 4분기 또 마찬가지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았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팔았는가? 언제 어떻게 샀는가? 자, 이런 부분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좀 가시성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아하시는 그러한 우리 투자자들에 따라서 요 차트를, 이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베스트 퍼포먼스, 가장 좋았었던 수익률이 가장 높은 또 월가의 투자자 누가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마이클 프라이스, 뭐 이제 작년에 요거는 이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주식이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뭐 팻돌시 이러신 분들, 타이거 글로벌, 뭐 제가 또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타이거 글로벌인데 작년에는 36.7% 수익을 봤다. 뭐 찍어보겠습니다. 찍게 되면 자, 이렇게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던 그러한 기업들, 그러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메타를 한번 보게 되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메타를 보게 되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뭐 다양한 이제 투자자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사이트인데 이게 해치팔로우라는 이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해치 펀드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탑 해치 펀드라고 하면 들어가시면 될 거야. 그리고 파퓰러, 그러니까 인기 많은 해치 펀드가 있고 가장 큰 해치 펀드가 있고 뭐 블랙락 뱅가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탑 해치 펀드,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좋은, 여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사진으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이제 한번 제일 위에 그냥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비중,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는데요. 뭘 보냐면 해치팔로에서 보고 있는 게
이 막대 그래프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봐요. 이게 뭐냐면 언제 최근에 샀을까? 아, 이것을 분기마다? 저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로서 많이 활용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늘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최근에 새롭게 신규 진입을 한 종목들 이게 지금 언제 몇 분기 이게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 한 개가 한 분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개 분기 전에 이걸 사기 시작했구나.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신규로 진입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또 따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 뭐 우리가 좀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께서는 이런 기업을 여기 샀구나. 자 그래서 이 신규로 진입하는 종목들 특히나 신규로 진입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헤지펀드의 큰 비중 역사상 왜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사고 팔고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광고가 되게 많이 뜨네요, 저 사이트는. 그래요? 네. 음. 내리지 마세요. 네. 뭐 있어요? 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활용하셔서 또 활용하셔도 네. 13F가 또 발표가 되면 여기에 바로바로 업로드가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뭐 차트를 보셔도 되고 지금 헤지팔로우처럼 이러한 어떤 막대 그래프도 활용해도 되고요. 내리지 또 마요. 클릭해서 네. 자도 되고. 자, 그렇게. 내리시다가 여러분 또 딴 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그 광고 누르셔서. 예. 자, 미국 자. 주식 공부하러 알려드렸더니 광고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요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즐겨찾기 해두시고 진짜 분기에 한 번씩만 딱 팔로우 해두시고 그런 종목들 딱 즐겨찾기 해두시면서 요런 종목들이 이런 추이를 보이는구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종훈 팀장님이 정말 요 사이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응원에 힘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광고 좋다 하시는 분은 광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네. 자, 오늘은 3프로 아티에서 저희가 여러분 오늘 다시 추워졌잖아요. 추워졌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혹겹으로 셔츠 하나만 입으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로 다시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폴로 제품 되게 좋은 가격에 갖고 와서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폴로 제품 2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2개 모두 엄청난 할인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박종훈 팀장님도 옷발 좀 살잖아요. 그 무슨 사이즈예요? 라지. 라지도 약간 라지인데 한국으로 보게 되면 한 105 제가 돼요? 그냥 딱 잡아보니까 네. 엑스라지네. 한국의 엑스라지가 되게 크게 여기서 나왔어요? 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그 사이즈가 우리나라 남성분들 뭐 100, 엑스라지. 105로 따지면은 105 사이즈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근데 여기서는 라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라지. 그러면 라지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한 105 정도라고 105. 보시면 네, 되고 105.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 남성분 거거든요. 이것도 스몰 사이즈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데 되게- 요거는 제가 어깨 딱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나 이런 집업 니트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셔서 또 남성 거라도 사실 여성이랑 다 그 유니섹스로 입을 수 있거든요. 요거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딱 그 여성분들이 자주 입는 기본 포니 가디건을 구입하고 싶으시다. 요것도 17만 9천 원인데 저희가 9만 9천 원. 요 남성 반집업 니트 같은 경우에도 22만 9천 원인데 9만 9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반집업 니트는 저렇게 지금 박종훈 팀장님 딱 저렇게 셔츠 위에다가 입으시면 딱 좋아요. 어깨 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 남성 제품을 남편은 사주세요. 그렇게 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 거를 뺏어서 좀 이렇게 루즈핏으로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트나 이렇게 셔츠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거 되게 딱 좋다. 입으시면은 좋어요. 쫀쫀하네요. 쫀쫀해요. 예. 이게 다 뭐 울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분들 폴로 니트 좋은 거는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제품을 9만 원대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하나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지 사이즈가 딱 105인 것 같아요. 105. 지금 팀장님 사이즈가 105죠. 약간 105 느낌. 그러니까 예. 내가 딱 얘기했잖아요. 라지 105. 라지는 105다. 나름 쇼핑몰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폴로가 사실 이게 미국 사이즈로 좀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약간 다르죠. 예, 예.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지 사이즈 구매하시면 105 사이즈로 딱 맞고요. 저희가 상세 사이즈도 다 영상 하나 링크 들어가시면은 어깨 라인, 뭐 가슴 둘레 다 적어뒀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가격에는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저희 삼프라티를 통해서 폴로
그리고 니트 두 가지 제품 99,000원에 두 가지 99,000원이 아니고요. 각각 99,000원에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제품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